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C 경남이 창사 5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완수, 이주영, 민홍철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10% 안팎의 지지를 받았지만 부동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41.7%가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19년 철도 선로 작업을 하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코레일에게 법정 최고 상한액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오는 6일부터 도민 89.1%인 296만 명에 대해 지급됩니다. MBC 경남은 창사 53주년을 맞아서 차기 도지사 적합도와 도정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의 공백 속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부정석 기자와 이준석 기자가 차례대로 보도합니다. 다음 도지사로 누가 적합한지 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박한수 국회의원 11.6%, 이주영 전 국회의원 10%, 민홍철 국회의원 9.4%, 윤영석 국회의원 7.9%, 윤한홍 국회의원 6.3%, 여영국 정의당 대표 6.2%, 김재경 전 국회의원 5.9%고 김정호 국회의원과 한경호 전 도지사 권한대행은 각각 3.7%와 2.2%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다른 후보는 7.5%, 적합 후보 없음 18.1%, 잘 모름이 11.3%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자리를 비운 것, 김두관 후보나 김태호 후보가 대선과 연계되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서 후보로 들어와 있는 분들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아닌가. 범진보권 후보들만 놓고 알아봤더니 민홍철 12.4%, 여영국 11.6%, 김정호 7.3%, 한경호 6.2%고 기타 다른 후보는 13.6%, 적합 후보 없음 29.8%, 잘 모름이 19.1%로 집계됐습니다. 범보수 후보들도 별도로 물어봤습니다. 박한수 15.9%, 이주영 14.3%, 윤영석 9.5%, 윤한홍 8.3%, 김재경 8.2%였고 기타 다른 후보는 8.9%, 적합 후보 없음 22.5%, 잘 모름 12.5%로 조사됐습니다. 경남도민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23.8%, 국민의힘 37.9%, 정의당 4.6%, 국민의당 9.3%, 열린민주당 5.9%였습니다. 기타 정당 3.2%,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13.6%, 잘 모르겠다 1.6%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 체제로 출범해 3년이 지난 민선 7기 경남도정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3%, 대체로 성과를 내고 있다 23.7%, 대체로 성과를 내고 있지 않다 25.2%, 전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다 18.5%로 긍정평가 44.1%, 부정평가 43.7%로 비슷했습니다. 민선 7기 도정 중 가장 큰 성과로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추진이 21.2%,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13.5%, 코로나 방역 대책 10.7%, 스마트 산당과 진해 신항 추진이 각각 7.6%, 청년 정책 7.1%입니다. 앞으로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물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 3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16.2%, 청년 정책 15.8%, 인구 증가 대책 12.8%, 코로나 방역 대책 10.3%, 농업 정책 4.5% 순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방향에 대해선 41.7%가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8.9%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 추진,
15.7%는 잠정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매우 동의가 31.9%, 대체로 동의 21.3%,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22.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9.3%로 53.2%인 동의 응답률이 비동의 41.5%보다 11.7%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경남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에게 무선전화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7.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번 MBC 경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 메가시티 등 역점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또 자체 지원 사업으로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도정을 이끌고 있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 역점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부울경 메가시티. 그 축이 될 경남, 부산, 울산 광역철도가 정부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과 주민 협력 등은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지 이해도를 높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한 사업 속에 녹여들 수 있는 제조업과 조선업의 고도화, 수소,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근본적인 혁신으로 산업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육성 자금을 지금 9천억 규모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1조 정도까지로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국회 결정대로 도민 296만여 명에게 선별 지급하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도 자체 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내년 6월 새 도지사 선출 전까지 공직 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으로 원활한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다 멈추다를 반복하겠는데요. 특히 경남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시속 55km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 지역이 최대 60mm, 내륙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아침 공기가 제법 서늘합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으면서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창원과 진주의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창원 25도, 진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선선한 날씨를 보이면서 큰 더위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이 20도, 밀양은 21도 안팎을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4도, 양산은 25도에 그치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2도, 합천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철도 선로 작업을 하다 열차에 부딪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법정 최고상한액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밀양역을 200m 앞둔 기찻길. 안전모가 떨어져 있고 선로 보수용 장비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22일 코레일 노동자 4명은
이곳에서 선로 자갈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600m 떨어진 곳에서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ITX 새마을호 열차가 달려왔고 한 명이 무전으로 신호를 보내고 열차도 경적을 울렸지만 작업을 하던 4명 중 3명이 열차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갈비뼈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사고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전기 외에 별도의 신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추가 감시 인력도 배치하지 않는 등 철도공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동자가 숨져도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정 최고 상한액이 선고된 겁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또 당시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에서 금고 8호를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 시연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산청군 평생교육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회의는 오늘 오후 3시 산청군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가북면 LH 임대주택 신축사업 주민공청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 가북면 우회리 게이트볼장에서 진행됩니다. 고성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착수보고회는 오늘 오후 4시 40분 고성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창원 의창소방서 건립공사 기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 중동 의창소방서 건립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오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도민의 89.1%인 296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6월에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1인 가구는 17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면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 상임위원회가 상위법 상충 가능성과 단체장 권한 침해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부결시킨 공직자 직무 관련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류재수 시의원은 투기 방지 조례안이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권한을 침해하거나 상위법을 위반하는 근거가 없다며 추가 자문을 거쳐서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의회가 남해 여수 해저터널에 조속한 착공과 준공을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어제 발표한 환영문에서 해저터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계획에 최종 반영시켜야 할 뿐만이 아니라 계획된 기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23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그린 뉴딜 창업 벤처펀드를 결성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울산시 또 각 기업들이 출자한 스마트 그린 뉴딜 창업 벤처펀드는 경남과 울산 소재 기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협약의 조항을 달아 해당 지역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개최 응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공룡 엑스포를 응원하며 올린 그림이나 사진들을 모아 거대한 포토 모자이크 영상을 완성시키는 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2021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다음 달인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방항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제21회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허준 골든벨과 마당극 공연 중계, 약초 농가 크라우드 펀딩 등 대표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특산물 쇼핑몰에서는 축제 기간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제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가 재개장했습니다. 5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유통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수산물 판매장과 식당, 카페 등을 갖추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거제 해녀 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2025년 창원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위촉한 위원들은 정치행정과 역사문화, 노동, 산업, 전시, 건축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앞으로 2년 동안 창원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고성 구만천과 마암천을 방문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기수갈고 등의 서식 환경을 확인하고 위협 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기수갈고 등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도내 66개 기수갈고 등 서식지를 확인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올해 3차 공공일자리 사업이 어제부터 시작돼 1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진주시는 백신 예방접종 지원과 생활 방역 사업, 깨끗한 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 특성화 사업 등에 모두 1,000명을 3차 공공일자리 사업에 투입합니다. 경남 최초로 거제시가 관과 군부대 간 영상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거제시와 지역 책임부대인 거제대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공유해 재해나 재난, 테러 발생과 정부 훈련 등 지역 안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어제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급식실 방역 업무까지 더해져 노동 강도가 가중됐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고온가스로 소형 모듈 원전을 재개발하고 있는 미국 엑스에너지와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중공업은 엑스에너지 소형 모듈 원전 주기기의 제작 방안 연구, 시제품 제작, 설계 최적화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며 소형 모듈 원전 설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김해 지역 제조 분야와 농산물 분야 수출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 분야는 기계와 화학 등의 호조에 힘입어 올 상반기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8% 증가한 14억 7천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농산물 분야도 지난달 기준 올해 수출 목표액인 790억 원의 70% 수준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남해군이 지난해 자매 결연을 맺은 부산 사하구에 지역 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했습니다. 이번에 판매한 농특산물은 마늘과 멸치 등 남해군 특산품 4,200만 원 상당으로 사하 구민들로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습니다.